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크립토 시작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또 하나의 축, 바로 크립토 시장인데요. 오늘도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와 흐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사토시 시대 고래의 전략 매도 2009년 비트코인 신화 드디어 신호를 보냈다라는 주제 살펴보고요. 또 클래러티법 폭주 임박 리플 생태계판이 바뀐다라는 주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XRP 폭등을 예고하는 강세 지표 살펴보고요. 또 비트코인 진짜 바닥 실종 위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로 살찌운 뒤 전 재산을 도살하는 가상자산 돼지 도살 사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비탈릭 이더리움 매도로 확산되고 있는 공포감에 대해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 원년부터 단 한 번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던 이른바 사토시 시대 고래가 보유 물량 전략을 매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약 11,000BTC, 금액으로는 1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차익 실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디지털 자산업계 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고래는 보유하던 비트코인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인 카르켄과 비트스탬프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뒤 매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량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출범 초기 2009년 채굴되거나 또 극초기 가격에 매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후 수차례 대세의 상승장과 급락장을 모두 겪으면서도 한 번도 본격적인 매도가 없었던 상징적인 자산으로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제이콥 킹 스완데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 물량에 대해 네트워크 출범 첫 해부터 모든 사이클을 견뎌온 비트코인 역사 그 자체와 같은 자산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매도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 선택을 넘어서 시장 심리에 강한 파급력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 매도는 시장이 고점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토시 시대 지갑은 시장이 급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실제로 거래소로 이동해 매도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비트코인 장기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혹은 이미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한 뒤 이익을 확정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선이 비관론으로 쏠리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매도를 시장 고점 신호로 단정하기보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나 유동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최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 가격대 역시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구간이라는 점에서 자산 배분 차원의 결정일 수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세대 교체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자금과 제도권 금융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초기 개인 참여자 물량이 점차 새로운 주체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옛 트위터, X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2009년부터 한 번도 팔지 않던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건 단순 매도가 아니라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다라는 주장과 현재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상징성은 크지만 구조적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토시 시대 고래 전략 매도는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해석과 또 중장기 고점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이제 가격 그 자체보다 이 움직임이 상징하는 의미에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판을 다시 짜게 될 핵심 법안 클래러티법이 의회 검토 단계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XRP와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하나의 축으로 묶는 거대한 생태계 변화가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리플 진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재를 넘어서 규제와 기술 그리고 자본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는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지 시간 2월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가상자산 미디어 전문가 폴 베런의 발언을 인용해서 XRP와 RLUSD 그리고 클래리티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대한 구조 변화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베런은 내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이슈가 개별 자산 가격의 문제가 아닌 리플 운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생태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 간 결제에서 유동성 브릿지 역할을 해온 XRP와 또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현재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재배치를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XRP는 빠르고 저렴한 가치 전송을 담당하고 RLUSD는 규제 친화적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두 자산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결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베런의 연구팀은 다음 주 이와 관련한 심층 분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는 시장이 아직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규모의 변화가 조용히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핵심 촉매제는 단연 클래리티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해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결정적인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규제 안개가 거치게 된다면 준비금 투명성과 또 증명 구조를 강조하는 RLUSD는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기에 XRP의 효율적인 가치 이전 기능이 결합되면 규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수직적 통합 결제 시스템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일부로 편입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명확화 이후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XRP는 유동성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RLUSD는 결제와 청산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폴 베런의 추가 공개는 이 같은 변화가 단순 기대나 추측을 넘어서 실제 규제 환경과 기술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전망입니다. 클래리티법, XRP, 그리고 RLUSD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순간 리플 생태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단기 재료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들도 앞으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역대급 폭락장 속에서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또 차트는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항복 신호가 향후 100% 이상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예고하는 강한 강세 지표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XRP는 최근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온체인 실현 손실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을 떠나는 집단 항복 국면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실현 손실이란 투자자가 매수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도할 때 확정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 급격한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더 이상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던지는 과정에서 급증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악재처럼 보이지만 센티먼트가 집계한 지난 5년간 데이터는 오히려 이런 실현 손실 급증이 시장 바닥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XRP는 고점 대비 긴 조정 국면에 깊숙이 빠져 있고 이번에 기록된 거대한 실현 손실은 최근의 가격 충격이 시장의 상당 부분 흡수됐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장 반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정황임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XRP가 2022년 말과 유사한 흐름을 다시 한번 재현해낸다면 현 가격대에서 100% 이상 상승하며 향후 수개월 내 2.7에서 2.8달러 구간을 목표로 한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가격 흐름은 여전히 냉혹한데요. XRP는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2% 이상 하락했고 주간 기준 6.6% 밀린 1.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인 1.77달러,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인 2.3달러를 모두 크게 하회하며 중장기 하락 추세에 강하게 눌린 모습입니다. 14일 기준 상대 강도지수 RSI 역시 39.39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직 전형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상승 동력이 크게 악화됐고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에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을 밑도는 가격과 또 낮은 RSI는 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매도세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강한 안도 랠리가 터질 수 있는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지금의 XRP 시장은 공포의 끝자락과 기회 초입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항복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XRP에서 포착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실현 손실 신호가 역사적으로 결코 흔하지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또 시장이 이 장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점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65,000달러 핵심 지지선을 무너뜨리며 시장에 강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5주 연속 자금 유출이라는 이례적인 흐름 속에서 거시경제 지표 악화와 또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추가 하락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 국면이 아니라 중기 추세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진단입니다. 현지 시간 2월 23일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버리오의 공동 진행자 거이 터너와 닉 퍼클리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비트코인 급락 배경을 기술적 요인과 거시 환경 양측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이 터너는 비트코인이 6주 연속 음봉을 기록하며 10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가격 흐름이 200주 이동평균선 쪽으로 강하게 끌려가는 구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200주선이 자석처럼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닉 퍽리는 기술적 지표가 이미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더 강한 하락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상대 강도지수 RSI는 과거 루나 사태나 FTX 붕괴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거시 경제 환경 역시 비트코인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며 시장의 혼란이 더 커졌는데요. 대법원은 행정권 남용을 이유로 관세를 무효화했지만 트럼프는 즉각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서 15%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 둔화 조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부 셧다운 여파로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예상치였던 1.4%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가 악화되는 전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긴장감은 여전한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 압력이 쉽게 꺾이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닉 펑리는 최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변수인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통적 안전자산 금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중장기적으로 6,500달러를 목표로 거론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과거와 달리 금과 반대로 움직이며 약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인 과매도, 또 거시적인 악재,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겹쳐진 복합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전에 더 깊은 공포를 통과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반등 여부라기보다는 과연 어디에서 진짜 바닥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들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신뢰를 무기로 삼아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사기, 피그 부처링 범죄가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잔혹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서 감정과 관계를 조작해 인간 자체를 붕괴시키는 이 범죄는 이제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위협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돼지 도살 사기는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로 살찌운 뒤 모든 자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나 또 데이팅 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친구, 연인 혹은 인생 조언자처럼 행동하며 수개월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서적인 유대감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핵심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신뢰가 충분히 쌓이면 사기꾼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가상자산 투자 기회를 제시합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추천이라는 점 때문에 점차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이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가짜 플랫폼으로 유입이 되고 이곳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조작된 화면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피해자가 수익을 믿고 투자 금액을 늘리기 시작하면 범죄는 본격적인 도살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퇴직금, 대출금, 심지어는 가족의 자산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거액 인출을 시도하는 순간 플랫폼은 세금, 수수료, 보안 승인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깊이 얽혀 있어서 마지막 자금까지 쏟아붓게 되고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사기꾼은 모든 연락을 끊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범죄가 특히 잔혹한 이유는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인데요. 가상자산 특성상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고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재산뿐 아니라 인간관계, 직장, 또 삶의 기반까지 동시에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돼지 도살 사기를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이미 7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이런 사기에 동원되는 사례까지 보고가 되는데요.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선 국제 범죄 생태계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적인 성숙과는 별개로 인간의 심리를 노리는 범죄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보안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투자 권유는 어떤 경우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이제 인간 심리를 노리는 범죄와의 싸움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대규모 매도가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강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가파른 하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의 연이은 현금화 행보가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며 이더리움 단기 전망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부테린은 최근 72시간 동안 총 3,700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가격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2,000달러 선 아래로 붕괴되고 한 달 기준 낙폭이 30%를 넘어선 민감한 시점에서 이뤄진 움직임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개인 자산 운용을 넘어 가격 하방 압력을 키운 결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부테린은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인 에이브에서 이더리움 물량을 인출한 뒤 이를 여러 차례 걸쳐서 거래소에 전송해서 현금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부테린이 보유 예치금 절반 이상을 정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설계자가 자산 가치 방어보다 유동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매도를 미니 크립토 윈터 진입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하락 국면에서 창시자의 대규모 매도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부테린이 의미 있는 규모의 이더리움을 처분했을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번 행보를 전형적인 하락장 신호로 인식하며 보수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시자의 자산 매각이 재단 운영이나 개인적인 재정 목적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급락하는 시점에서는 강한 매도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인보다 심리적인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생태계 신뢰가 핵심 가치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2,000달러 탈환에 거듭 실패하며 1,800달러 선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량마저 급감하면서 반등 동력은 눈에 띄게 약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시자의 물량 출회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를 번번이 가로막는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더리움은 가격 문제를 넘어서 신뢰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창시자의 개인적인 자산 운용이 네트워크 전체 가치 인식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당분간 이더리움을 둘러싼 매도 압력과 심리적인 위축이 쉽게 해소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주요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6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크립토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